제95장 산 위에 진을 치지 마라. 명령을 어긴 마속의 대참사. 가정 전투. 제갈량의 기산에서 연승을 거두며 장안을 위협하자 다급해진 위나라는 칩거하던 사마이를 대도독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사마이는 복귀하자마자 촉군의 생명줄인 보급로를 끊기 위해 전략요충직 가정을 노리고 20만 대군을 급파했습니다. 제갈량은 가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근심에 쌓였습니다. 가정을 잃으면 북벌은 끝이다. 누가 가서 지키겠느냐? 이때 제갈량이 가장 아끼는 참모 마속이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서 지키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 목을 베십시오. 제갈량은 마속의 제주를 아끼면서도 불안하여 신신당부했습니다. 가정은 길이 좁고 험하니 절대 산 위에 진을 치지 말고 길 한가운데에 영체를 세워 적의 진로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신중한 장수왕평을 부장으로 딸려보내며 거듭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마속은 지형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승상께서 너무 겁이 많으시구나. 병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에서 아래를 치면 파죽지세라 하였다. 산 위에 진을 쳐야 적을 섬멸할 수 있다. 왕평이 산 위에는 물이 없어 고립되면 전멸합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마속은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평은 따로 5천 군사를 이끌고 산 아래에 진을 쳤고 마속은 주력군을 이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가정에 도착한 사마이는 촉군이 산 꼭대기에 진을 친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하, 제갈량이 평생토록 총명하더니 결국 마속 같은 풋내기를 기용하여 이를 그르쳤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도다. 사마이는 즉시 산을 포위하고 물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식수가 끊긴 촉군 병사들은 밥을 지을 수도 목을 축일 수도 없게 되자 급격히 동요했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항복하자. 병사들이 타령하기 시작할 때 사마이가 산기슭에 불을 지르며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목마름과 불길에 휩싸인 촉군은 싸울 의지를 잃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마속은 포위망을 뚫고 겨우 도망쳤지만 가정은 함락되고 촉군의 보급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왕평이 북을 울리며 필사적으로 패잔병을 수습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가정의 패전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대사가 틀어졌구나. 퇴각하라. 그런데 철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사마이의 15만 대군이 제갈량이 머물던 서성으로 몰려온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당시 성안에는 문관들과 병사 2,500명뿐이었고 주력군은 멀리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갈량은 초인적인 침착함을 발휘했습니다. 모든 깃발을 숨기고 성문을 활짝 열어라. 병사들은 평민 복장을 하고 태연하게 길을 쓸어라. 내가 직접 적을 맞이하겠다. 사마이의 대군이 성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활짝 열린 성문과 비지를 하는 백성들, 그리고 성루 위에서 향을 피우고 한가롭게 검은 고를 타는 제갈량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둥, 둥, 팅. 흔들림 없는 검은 고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마이는 멈칫했습니다. 제갈량은 평생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문을 열어둔 것은 분명 안에 대규모 복병이 있다는 뜻이다. 사마이는 아들 사마소의 진격 요청도 무시하고 급히 명령했습니다. 함정이다. 전군, 뒤를 돌아 철수하라. 15만 대군이 검은 고 소리에 놀라 썰물처럼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를 속인 전설의 공성계였습니다. 무사히 한중으로 철수한 제갈량. 하지만 패배의 책임은 물어야 했습니다. 굴령을 어겨 패배를 자초한 마속이 포박되어 끌려왔습니다. 제갈량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내 명령을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쳐 군대를 망쳤으니 군유를 바로잡기 위해 너를 배지 않을 수 없다. 마속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승상, 저를 친자식처럼 여겨주셨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부디 제 가족을 보살펴 주십시오. 제갈량은 피눈물을 흘리며 참수형을 명했습니다. 참아라. 마속의 목이 떨어지자 제갈량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장관이 아까운 인재를 왜 죽였습니까? 라고 묻자 제갈량은 답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면 누가 굴령을 따르겠느냐. 내가 우는 것은 마속 때문이 아니라 그를 잘못 기용한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법을 지킨다는 읍참 마속의 고사입니다. 가정의 패배로 다른 장수들은 병력과 물자를 잃고 쫓겨왔지만 노장 조자룡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의 추격을 뿌리치고 단 한 명의 병사와 군수품도 잃지 않은 채 깃발 하나 훼손되지 않고 완벽하게 철수했습니다. 제갈량은 그나마 위안을 얻어 조운에게 금과 비단을 상으로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운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승상, 패전한 장수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이 물건들은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겨울이 되면 고생한 병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제갈량은 조온의 청렴함과 충성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장수로다. 비록 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났지만 제갈량은 조온과 같은 충신들의 뜻을 모아 아픔을 딛고 다시 후일을 도모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기산의 바람은 멈추었으나 제갈량의 눈빛은 여전히 북쪽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